이번에도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면은 네모분의 1, 네모분의 2, 네모분의 3 이렇게 쭉 더해가서 네모분의 네모보다 1이 작은 숫자까지 분수를 연달아서 쭉 더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6분의 1이 8과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대분수로 표현이 된 거 보니까 결과치가 대분수로 표현이 된 거 보니까 초등 과정 문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초등, 중등, 고등 언제 아이들에게 제시가 되어도 뭐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첫 번째, 초등 과정을 배우고 있는 친구, 초등 과정을 배우고 있는 친구에게 제시되었을 때 어떻게 가이드를 해가면서 한번 풀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규칙성을 찾아 나가는 건데 얘가 이제 숫자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뭐 답이 105인가 106인가까지 커져야 되던데 단순 대입으로는 찾기가 힘들고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답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초등에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벅찬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게끔 가이드를 해줄 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은 풀이를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풀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저는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모를 구하라는 것 같긴 한데 네모를 구하라는 것보다도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 부분 6분의 1을 곱한 것과 결과가 8과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모에 어떤 숫자를 내가 넣어서 형태를 만들 수 있는가. 즉 초등이 이런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도대체 이 네모가 뭐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숫자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일단은 점점점이 있으니까 숫자가 더 있다라는 거겠죠. 분수가 더 있다라는 거니까 처음에 네모에 뭐 5부터 넣어본다, 6부터 넣어본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모에 5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첫 걸음을 딛게끔 거기까지 딱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까지 가는 거겠죠. 하나 작은 숫자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를 더한 거에 6분의 1을 곱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6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해보자. 어차피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더해보자. 그러면은 그냥 요거는 뭐 1, 2, 3, 4 다 합해가지고 5분의 20으로 적어도 되고요.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요렇게 해서 1 되고 요렇게 해서 1 되니까 얘는 2예요. 5분의 20이 아니죠. 5분의 10이죠. 네. 그래서 5분의 10이 2가 돼요. 라고 해도 참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6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어차피 얘도 1 더하고 2 더하고 0.5가 나오니까 2.5가 되고 7이 되면은 7이 돼가지고 쭉 가면은 얘는 3이 되고 8이 되면은 3.5가 되고 요런 규칙성을 먼저 발견하게끔 해주시고요. 요 규칙성이 발견이 된 다음에는 6분의 1을 곱했을 때 8과 4분의 3이 되는 걸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6분의 1 양변에 6을 곱해 가지고 뭐 이런 드물 개념이 없구나. 초등 때는 그러면은 나누기 6분의 1을 해 가지고 뭐 이쪽으로 넘겨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큰 숫자가 아니면은 8과 4분의 3을 이제 가분수로 바꿔가지고 양쪽에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바꿔준 다음에 분모를 갖게 해준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도 좋을 거고요. 여하튼 초등 과정에서는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숫자를 자꾸 넣어보면서 규칙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답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돌아가고 힘들게 가더라도 자꾸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요 문제가 중등으로 갔을 때는 저는 사실 고등보다는 중등에서
좀 더 직관적인 사고를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규칙성을 먼저 찾게끔 유도를 하고요. 이 괄호 안에 어떤 규칙이 있어? 분모에 있는 수보다 하나 작은 숫자까지 쭉 더하는 거. 그러면은 1부터 뭐 10까지의 합이라든지 1부터 20까지의 합이라든지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 친구들이 배우니까 숫자의 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텐데, 자 그러면은 그 결과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그냥 간단하게 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네모에 좀 큰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 좀 큰 숫자가 30보다는 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 해가지고 29까지 31로 할 걸 그랬네요. 아무튼 그래서 곱하기 6분의 1 했더니 8과 4분의 3이다. 그럼 이제 중등 애들은 뭐 대충 요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파악을 했으니까 결과치가 얼마인지를 이제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바꾸면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양변에 6을 곱해줘도 되고요. 저는 그냥 우리 친구들 이런 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 곱해가지고 6, 8, 48과 4분의 18인데 그냥 약분해가지고 2분의 9다. 그럼 뭐 대충 52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2분의 9는 4와 2분의 1이니까요. 네, 그래서 52와 2분의 1이 되고, 그럼 뭐 대충 52.5인 거죠. 이게 52.5. 그러면은 30에 이렇게 해가지고 1 더하기 쭉 가가지고 29까지 갔을 때 52.5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아, 그러면 이게 52.5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분모가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3분의 2 합하니까 1. 그러면은 2분의 1은 0.5,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로 했을 때는 1,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까지 했을 때는 1.5. 쭉 이렇게 갈 텐데, 이게 52.5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얼마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직관적인 규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감을 조금 잡아 놓은 상태고 이미, 그럼 결과치를 보고 역으로 유추해 가는 거죠. 좀 이상한가요? 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숫자랑 얘랑 2배 차이가 나니까 여기 끝에 있는 숫자는 52.5의 2배를 한 105가 들어갈 거고,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이 네모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106이 될 거다. 그래서 106분의 1부터 105까지의 합이 쭉 다 더해지면은 이제 52.5가 될 거다. 요런 생각을 중등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중등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직관적인 풀이나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푸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은 고등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유연하게 잘 풉니다. 그럼 고등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은 뭘 먼저 떠올리냐면은, 이거 뭐 등차수열 합이네? 그럼 뭐 그냥 바로 시그마지. 그럼 분모를 x로 놓고 여기는 x-1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뭐 x분의 시그마 x는 1부터 뭐 x-1까지 가고 k 분모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수를 너무 크게 그렸네. 그러면은 곱하기 6분의 1 했더니 8과 4분의 3이네. 그럼 요거 이제 시그마 k는 너무 쉬우니까 2분의 n-1 이렇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x로 수식을 바꿔가지고 약분하고 방정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단순식이 나올 것 같아요. 1차식이 나오니까 1차 방정식으로 x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고등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중등 과정에서 직관적인 생각을 트레이닝을 조금 했던 애들은 규칙성이 이렇게 되겠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2분의 1 더하고 3분의 1, 3분의 2 더하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더하고 했더니 규칙이 이렇게 가. 그럼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지? 2배네.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52.5야? 그러면은 105를 가야 되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106이겠네. 요런 연습을 중학교 때 충분히 해놓고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규칙성과
전략을 세우는 걸 충분히 연습을 하면은 고등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접근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직관적인 사고를 한번 발휘해 볼 것이냐. 그래서 초, 중등 때는 가급적이면은 초등 때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이것저것 하면서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중등 과정으로 올라갔을 때 초등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연습 시도의 방식들이 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요. 윤곽이 잡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하게 검증 한번 해본 다음에 다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고등에 올라가서 기술을 배웠을 때 그냥 이걸 기술과 공식을 써가지고 빨리 풀고 해치워 버릴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서 장난을 한번 쳐볼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분수를 연달아서 더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결과가 주어져 있을 때 얼마만큼 더할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